169페이지 19번요. 공유의 주장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공유. 공동소유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지분권이 있고, 지분은 당사자 약정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균분한 것으로 추정하죠. 균분 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죠. 그리고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죠. 분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 공유관계죠. 자, 봅시다. 1번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문제죠. 관리 행위는 우리 민법상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지분의 과반수로, 지분의 과반수, 2분의 1 더하기 알파, 이걸 말하죠. 2분의 1은 안 냅니다, 과반수가.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정할 수 있죠. 옳다. 2번 부동산의 공유자가 각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의 등기가 견조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3번은요. 2번이네. 2번. 2번은 제3자가 공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 등기 이전 해놨는 거예요. 이렇게. 제3자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무효인 등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유자 개인은 자기 지분권이 침해당했잖아요. 지분권이. 그죠? 지분권 자체가 침해됐으니까 각 공유자는 이 등기를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요 지분권을 보존하는 행위죠. 따라서 요게 지분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무효인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것. 요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이 권리의 성격은 뭐냐? 바로 각자의 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보존행위죠. 여기에요. 그럼 여기에 공유물에서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군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죠. 3번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명의로 고쳐 자기 지분권 표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3번은 뭐예요? 공유자 중의 1인이 소유권 등기해놨다는 거예요. 자, 공유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해놨다면 자기 공유 지분권 범위 안에서는 이 등기가 유효하지만 나머지의 지분권이 없는 부분은 영역에는 무효인 등기죠. 그래서 이 등기는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예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타 공유자죠. 공유자는 너의 공유 지분권 범위 안에서는 유효한 등기지만 나머지는 변경 등기하자. 타 공유자들은 자기의 지분권을 등기하자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변경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하겠죠? 이게 바로 3번이네요.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 등기를 하자라고 다른 공유자, 즉 소유권 등기를 전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3번입니다. 고치자. 지분 변경 등기하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4번 각 2분의 1 지분권,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는 물건을 공유한 1인이 다른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역시 지분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다른 공유자는 그의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면
관리 행위를 못 하잖아, 그죠? 근데 지멋대로 그 공유물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2분의 1 지분권을 침해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요, 지분권에 의한 공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이 반환 청구는 전부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공유물 전부. 그렇죠? 이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그죠? 5번.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한 소유권 확인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함에 있어서 공유자 각자는 개별적이잖아요. 지분권 갖고 있는 게. 그죠? 따라서 제3자가 여기 공유자 이 개인한테요. 각각 이 사람의 지분권 이것을 각각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각자한테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 지분이요. 공유 자체가요. 공유자 자체가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자기 권리를 공유자 각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각자에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자, 공유관계요. 이거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에는 첨부에 관한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예요. 첨부라는 것은 당의 목적물, 즉 2개 이상의 물건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물건으로 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어우러지는 모습, 이 어우러지는 모습이요. 부합하는 모습, 합쳐지는 모습이고요. 혼화되는 모습, 가공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죠. 이런 게 의하여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전부 소유권의 원시 취득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부합,혼화, 가공은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을 취급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개의 물건, 한 개의 물건 이렇게 취급하는 게 이 첨부의 취지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이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다른 것은 여기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3번 보시죠. 건물 임차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그 건물의 내부 벽, 내부 천장에 부착시킨 장식 석재와 합판. 자, 이때요. 장식 석재 그리고 합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붙여버렸다겠죠? 이게 부합돼 버린 거예요. 부합. 그러면 부합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동산이었잖아요. 동산이 어디에 붙었어요? 건물에 붙었죠. 동산이 부동산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요. 이 부합된 물건의 전부를 여기에는 건물 부동산 소유자가 이렇게 취득해 버려요. 따라서 이 석재도 건물 소유권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부동산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겠죠. 일부. 그래서 부합물 전체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임차인이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 소유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3번이 틀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번의 경우는 가공한 것이죠. 가공은 1번에 가공이란 것은 원재료인 동산에 대하여 동산에 대하여 가공자가 가공하는 거잖아요. 이 노동력을 투과하는 거죠. 노동. 이렇게 해서 나온 물건을 가공물이라고 그래요. 이 가공물의 소유권은 이 원재료 소유자가 이렇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다만 이 원재료보다가 가공물의 가치가 현저히 다액의 증가가 생겼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가공자가 가공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맞겠죠. 자, 선박에 부착된 2번의 나침반이나 쌍안경 같은 것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주유소 지하 시설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는 그 주유소 토지에 부합됐다고 해석합니다. 5번에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 간의 부합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죠. 자, 5번 지문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의 부합을 인정한다. 이게 판례란 거죠.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21번에 공동소유 한번 볼까요?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 우리 민법에 있는 세 가지 형태의 공동소유를 인정하고 있죠. 공동소유 형태, 여기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인정하고 있어요. 자, 1번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는, 자, 합유는요, 여기는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합유물 전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조합의 합유 재산에 대해서는요, 합유 지분은 존재하나 이것은 분할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청구권 없습니다. 지분은 인정되나 지분권은 있으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2번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합유물을 변경하면은 합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런데 합유물에 있어서는요, 합유물에서는 변경, 처분은요, 전원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전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3번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했는데, 이 공유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분이 존재하고요. 이것은 아주 개인주의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이니까 이 지분은 처분이 자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겠죠. 지분 처분의 자유 이렇게요.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전제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서 공유자끼리 합의해서 지분을 처분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 합의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역시 합의했다 하더라도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을 처분해버리면 제3자는 정당하게 그 지분권을 취득해요. 다만 약속을 어긴 양도한 공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다른 공유자한테 져야 되겠죠. 약속 위반했으니까.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건물의 구분 소유에 의하여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자, 4번에요. 집합 건물에서요.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죠. 예컨대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당의 그 공간이 말이죠, 독립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부분이면, 그러면 전유 부분이라 해서 여기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게 되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용 부분은 어떤 거냐? 이것은요, 뭐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통로라든지 아니면 천장이라 지붕이라든지 또 외벽이라든지, 그렇죠? 또 엘리베이터 공간이라든지 또 지하 시설,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죠? 그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이용해야 될 부분이죠. 따라서 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습니다. 독립성이. 그래서 이것은 어떠냐? 함께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보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공용 부분은 공유 관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이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로, 이것을 비율로 해서 공유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의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용 부분은 바로 공유 부분이다. 그죠? 이렇게.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4번. 집합의 구분 소유에 의하여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공유물에 대한 것과 같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공용 부분에 이게 그러면 뭐예요? 공유 부분이죠. 왜? 공유로 인정되니까요. 그럼 이 성격이 어떤 거예요? 집합 건물 안에서 뭐 비상 계단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외 벽이라든지 또 통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공유로 인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분할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아예 분할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요. 공유 부분으로 인정하지만 공유물 분할의 규정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유하면, 이 공유라고 해서 분할을 인정해버리면 법률 관계가요, 이상하게 되죠. 여기에 구분 소유자들이 당해 그 집합물의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분 소유권을 행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분할 금지입니다. 금지. 분할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옳은 이야기네. 그죠? 옳다. 자, 이걸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5번. 공유는 한 개의 물건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것이므로 일물일권주의에 반한다가 아니라 공유의 경우는 이 지분을 합치면, 그죠? 지분의 합은 반드시 뭐예요? 소유권 한 개죠. 그러니까 공유는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아니라 일물일권주의에 벗어나지 않는 제도죠. 소유권 한 개를 나누어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다 합치면 반드시 소유권 한 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는 22번 보시면 되겠네요.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죠. 이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하면 분할에 응해야 돼요.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5년 범위 내에서 제한 약정할 수 있어요. 분할 약정, 분할 제한한다. 약정을 할 수 있어요. 약정한 것을 이거는 등기하면 제3자한테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 가능해요. 분할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고, 분할 청구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바로 분할에 응해야 되고, 분할에 응하면 어떻게 되냐? 협의상 분할이 이루어지겠죠. 제일 첫 번째요. 공유자끼리 분할을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의상 분할. 근데 이것이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요. 또 이것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죠.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협의상 분할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때부터 뭐 하겠어요? 법원에 가서 판사님이 알아서 잘라주세요 라고 재판상 분할을 해야겠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요때만 가는 거죠. 협의가 안 돼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유자끼리는 합의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쟁이 생겼으니까 그 공유자 중에 누군가는 그러면 재판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판하자 할 때는 나머지 사람을 피고로 삼고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법관한테 이 공유물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이게 재판상 분할이고, 이 소송은요 판사님이 형성시켜 주세요라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형성해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권리관계를. 그래서 형성의 소가 나오고, 요게 형성의 소에서
판결이 나오면 형성 판결이 나오겠죠. 이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187조가 적용되겠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론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죠. 옳지 않은 것 1번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로 한다. 그렇죠. 맞죠. 2번 분할 합의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전 등기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합의했으면 더 이상 이래가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공유자 중에 누구라도 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로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유원칙, 자유. 이게 분할 청구권 자유예요. 이게 원칙이고 요것은 뭐예요? 예외입니다. 예외. 야, 5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야, 3년 동안은 분할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등기하면 제3자한테도 효력이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효력이 없다. 이러겠죠. 그 다음에 4번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불분할 약정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갱신된 분할 금지 기간 역시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 5년 범위 안에서 갱신해서 연장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그 다음 5번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종국적으로 분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이거죠.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분할을 응해 가야죠. 이렇게 나간다. 그죠? 뭐 그런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자, 23번에 거기에 갑과 을은 S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다.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개념만 알아두세요. 상호 명의신탁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요것만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상호 명의신탁을 통해서 대내적으로는 각자 소유권을 보유하고 대외적으로는 밖으로는 당의 그 물건은 공유물로 즉 공유관계로 보유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유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유 지분을 각각 등기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다 이렇게 해요. 보통 이것은 상호 명의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이 토지 한 필지를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5억을 투자해서 둘이가 똑같이 이 토지 한 개, 소유권 한 개를 샀어요. 매수했는데 이 토지를 분필을 할 수 없어 각각 이리 나눠 갈 수 없는데 상황이요. 근데 두 사람이 합의해서 똑같은 면적으로 이쪽 부분은 갑이 소유권 취득하기로 하고 나중에 각자 소유량을 분필할 때는 여기를 소유권 갑이 갖는다. 이쪽 영역은 을이 소유권 갖는다. 근데 지금은 분할하지 말자. 그래서 요거는 요런 토지를 하나 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 토지의 반이다. 이 부분이 이 토지의 반이다 하니까 여기에 2분의 1, 2분의 1 공유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상에는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5억을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각각 지분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지분 등기. 이렇게. 근데 당사자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는 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내적으로는 각자가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 영역은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이 영역은.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영역은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분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사자끼리는 약속을 이렇게 해놨겠죠. 요거 도면을 딱 그려가지고 말이죠. 여기 A, B, C, D, 뭐 E, F 점을 딱 찍은 다음에 그죠? 도면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했겠죠.
둘이 합의는요, 대내적으로는 이렇게 약속해요. 이건 대외적으로요. 이렇게 등기하는 거고, 등기는. 대내적으로는요, 대내적으로는 둘이가 합의를 해놔요. 어떻게 합의하냐면, 대내적으로. 자,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A, B, F, E. 이 영역은 갑이 소유다. 단독 소유예요, 단독. 요 부분이요. 그 다음에요, 을의 소유 단독은, 여기는 이 되겠죠? E, F, C, D. 이 영역은 을이 단독 소유다. 이렇게 둘이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대내적으로. 그러면 온전하게, 나중에는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나중에는?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자 소유권을 해서 소유권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갑이 소유권 한 개, 여기에 을이 소유권 한 개, 을이 소유권 한 개,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런데 등기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갑이 2분의 1,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을이 2분의 1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갑의 2분의 1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2분의 1 소유권은 을한테 명의를 주어서 빌려서 그 을의 명의로 등기해놨죠. 동시에 여기에요. 여기에 을의 소유권 1 중에 2분의 1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2분의 1은 갑에게 이름을 빌려서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2분의 1, 을의 자기의 2분의 1을 각각 상대방한테 서로 맡기고 받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상호 명의를 빌려서 2분의 1 소유권을 서로 주고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어떻게 해요? 이 토지 전부에 대한 갑이 2분의 1, 이 토지 전부에 대한 을이 2분의 1 갖고 있는 것처럼 등기부에 해놓은 거죠.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소유자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갑이 소유권, 여기는 을이 소유권이다. 이거죠. 이런 관계로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해요. 이런 관계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한다. 그럼 결국은 이게 나중에 정리할 때 내가요. 이거는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게 갑과 을 사이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갑을 대내적으로는 각자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물이 아니죠. 공유물이 아니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대내적으로는 뭐예요? 대내적으로는 각자 소유권일 뿐이에요. 각자가. 공유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공유물이 아니야. 공유물 아니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죠. 상대방한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는요. 갑과 을 사이는 이렇게는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지분 2분의 1 소유권 있잖아. 그거 내한테 돌려줘. 내 거. 서로 간에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명의신탁을,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맡겨놨던 그 지분 있잖아. 그거 돌려줘. 이렇게 청구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안 된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없다. 이런 건 없다. 상호명의신탁에서는.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자체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공유물 분할 청구라고 말쓰면 전부 다 틀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23번에는 3번에 보시면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 병의 방해가 있으면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대외적으로 할 때는 공유물이죠. 대외적으로는 공유물이니까 공유 지분권 행사하면 되겠죠. 갑도 을도 아닌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침범하면 갑도 2분의 1 지분권 가지고 공유물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을도 자기 지분권 가지고 야 공유물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각각 대외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유 지분권에 관한 내용으로서요. 2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 자, 26번에는 갑을 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병의 지분권은 3분의 2이다. 자, 옳은 거 서원했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의 지분권이 3분의 2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겠네요. 둘이가. 반드시 지분권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1번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지분은 국유가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요. 1번 병이 사망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없다. 라고 하면 그 병의 지분권 3분의 2는요. 이게 갑과 을의 지분 비율로 이 사람들한테 귀속돼요. 이 지분권은 이렇게 귀속돼요.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로 해서 이 3분의 2가 나누어져서 갑을에게 귀속된다.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귀속돼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 딱 틀렸죠. 2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자, 이때 병은 3분의 2만 갖고 있는데 병이 자기가 소유권 1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등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3분의 2 등기는 유효하지만 나머지 3분의 1의 등기는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따랐어요. 갑은 이 등기 전부의 마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등기가 전부 무효여야만 마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분의 1만 무효예요. 이것만 무효예요. 그러니까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3분의 2만큼은 유효한 등기거든요. 여기는 유효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수 청구 못합니다. 자, 3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토지의 특정 부분을 임대한 경우 을은 점유하는 정을 상대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3번에요. 임대하는 행위는 관리 행위입니다. 공유물을 관리하는 행위예요. 그럼 관리 행위의 관리 기준이 뭐죠?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면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요. 병이란 사람은 병 3분의 2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요.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곧 뭐예요? 임대 행위가 적법하고 유효하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요. 병으로부터 임대받은 정,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의 임차권은 적법하고 유효하죠. 그러면 이 정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니까요. 갑이나 을은 정에 대하여 야, 그 물건 점유하지 마, 나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3번도 틀렸죠. 자, 4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정에게 임대한 경우 자, 임대했습니다. 임대하면 정은 적법한 임차인이겠죠? 그러면 병은요, 임대인이 되고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겠죠. 자, 이런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익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이 임대차 계약 내용인데요. 정의 예컨대 임료 월세를요. 예컨대 6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월세는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지급해야 되죠. 차임 지급. 지급 의무 관계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지급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이라는 사람이 부당이득을 하는 게 없죠. 그럼 누가 부당이득 하나요? 바로 여기죠. 임대인은 3분의 2만 자기가 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60만 원 중에 여기서요. 병이 누릴 수 있는 것은 40만 원만 자기 이득이에요. 여기 중요하죠. 60만 원 중에 병은 3분의 2 지분권만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40만 원만 자기 거예요. 나머지 20만 원, 이게 바로 병의 부당이득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은 각자 지분 비율로 어떻게 해요? 병에 대하여 이렇게 되겠죠. 각자 병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이 아니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4번 틀렸다. 5번 정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한 취득서를 완성한 후 을이 무에게 공유 지분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무는 정을 상대로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판례가요. 이 당의 과반수도 아닌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러한 점유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관리행위에서 정의 적법하게 점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과반수 이게 중요하네요. 관리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5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이게 과반수도 되지 않는 그러한 지분권을 취득한 무는 정을 상대로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관리행위 범위 안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공동소유 한번 2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8번) 공동소유 일반적인 내용들 쭉 했는데 총류, 합유 이런 거 다 했네요. 자, 타당한 것은 했어요. 1번 총류물의 보존행위인데요. 이 총류물의 경우는 보존행위를 하거나 관리행위를 하거나 처분을 하려거나 또는 변경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행위는요. 전부 사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됩니다. 결의.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 되고요. 이렇게요. 따라서 이게 보존행위든 뭐든 간에 이 총류물은 구성원 누구도 각자가 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물론 총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 단체로서 보유하는 거죠. 이런 것을 총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구성원은요. 지분 자체가 아예 없어요. 당의 총류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사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1번입니다. 틀렸죠. 2번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해 침해하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공유물의 보존행위예요.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이 공유자 각자가 수 있죠. 공유자는 각자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 그래서 2번은 옳은 질문이에요. 3번. 제3자는 공유자 중 1인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피고로 할 수 없다 했는데, 세 번째, 여기에 있는 공유자, 요 지분권을 갖고 있는 공유자는요, 이는 개인주의적이라 했죠. 그러니까 제3자가 당의 물건, 공유물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이 공유자 각자에게 개인주의적인 그 공유자 각자에게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자체가 개인주의적이고 이 자체가 권리가 독자적이에요. 독립적이에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는 각각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각자에 대해서 각각. 이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옳은 질문이다. 해야 한다 해야죠. 피고할 수 있다 해야 되죠. 틀렸네요. 4번.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의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합의물 분할 청구는 아예 없습니다. 4번. 합유에서는요. 합유 지분은 있으나 지분권은 인정되나 여기에요. 처분하거나 변경을 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원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합유 지분이 있다고 해서 합의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가 않는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공유와 차이점이죠. 처분 변경에서는 전원의 합의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합의물 자체를 분할합시다라는 것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겠죠. 5번.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것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29번에 틀린 것만 볼게요. 5번 보죠. 총유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는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이므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총회 결의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총유물은 보존 행위조차도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표자라도 단독으로 자기 이름으로 혼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옳은 것을 좀 봐야겠는데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옳은 것은 했죠. 여기 2번에 보세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했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매매 계약이란 것은요. 매매 계약. 이것은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매매 계약은 매매 당시에 자기한테 처분권이 없어도 유효하죠. 권리 없이 매매 계약을 해도 유효한 매매 계약이 됩니다. 뭐 권리 없이 처분권 없이요. 처분 재산권 없이도 다 좋습니다. 유효한 행위죠.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이때 매도인은 만약에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됐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담보 책임을 져야 되죠.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고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그러면 자기 지분권을 처분하는 건 자유로워요. 유효해요. 그런데 공유물 전부를 내가 매매하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과 어떤 사람과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왜? 자기가 공유 지분권 없어도 나중에 다른 사람 공유자한테 다 그 지분권을 자기가 이전 받아서 매매 계약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면 되잖아요. 그 이행하면 된다는 게 뭐예요? 담보 책임이에요. 이행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2번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도 역시 옳은 것 보게요. 공동 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수인이 조합체에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는 합유가 되고, 이게 뭐예요? 조합 관계에서는 합유 지분이 되는 거예요. 합유 관계.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가지면 이거는 뭐예요?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 사단은 총류 관계가 되는 거죠. 재산을 보유하는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2번에요.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할 때는 지분 처분의 자유를 갖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합유 지분의 경우는 동그라미 3번. 합유 지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4번에 총류에는 총류 지분 자체가 없죠. 총류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는 지분권을 처분한다는 이런 내용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요.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합의물을 변경하면은 합의물 지분의 과반수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했죠.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공동소유 이런 내용들 좀 살펴봤고 첨부해서 부합, 혼합, 가공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부족한 것은 역시 뭐예요? 기본 교과서를 항상 넘기면서 같이 봐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용익물권, 즉 지상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